약 없이도 단 3분 만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그 해답이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제 진료실을 거쳐간 환자분들은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수면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전부터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현대의학이 외면해온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천연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그 스위치를 정확히 알고 매일 밤 단 3분씩만 활성화시켜주면 수면제 없이도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73세 박은희 할머니께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의 가방에는 지난 5년간 복용하신 수면제 처방전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밤 수면제를 2알씩 먹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3시간이 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지끈지끈, 몸은 천근만근이에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계속 하품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잠들기 전에 손목 안쪽을 눌러보신 적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손목이요? 그게 잠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선생님? 저는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하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음에 드린 말씀은 할머니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 저를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매일 밤 단 3분씩만 투자해 주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시고 효과가 없으면 그때 다시 수면제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께 3곳의 특별한 부위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극 방법을 하나하나 시연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메모를 하시면서 열심히 따라하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효과가 있기를.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할머니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사흘째 되는 날부터 잠드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잤어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은희 할머니는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2달 후에는 4분의 1로 줄이셨고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에 주무시면 아침 6시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십니다. 그것도 약 하나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정말로 수면을 조절하는 천연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왜 이 방법을 먼저 알려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을 처방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3분짜리 진료에서 환자에게 혈자리를 일일이 가르쳐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22년간 수면 장애만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누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해결책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다시 일깨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수면제를 먹으면 자는데 그게 왜 문제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신 분들의 뇌 활동을 정밀하게 검사해 보면 깊은 수면 단계에 거의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면제는 단지 의식을 강제로 꺼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숙면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수면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얕은 잠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가 바로 깊은 잠, 즉 렘 수면과 놀렘 수면입니다. 이 깊은 잠 단계에서만 우리 몸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들이 청소되고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됩니다. 기억이 정리되고 저장됩니다.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이 깊은 잠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으면 이 깊은 잠 단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한 75세 김태영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려 15년간 수면제를 복용하셨습니다. 매일 밤 8시간씩 주무시는데도 낮에는 항상 피곤하셨습니다.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셨고 집중력도 없어지셨죠. 할아버지께 수면 다원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깊은 수면이 전체 수면 시간의 겨우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밤 8시로는 거의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의식이 꺼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수면제 내성입니다. 처음 수면제를 드시기 시작할 때는 반알만 먹어도 잠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결국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부작용입니다. 낮 동안의 졸음,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 균형 감각 상실로 인한 낙상 위험 증가.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부작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제의 함정입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답일까요? 우리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우리 몸의 특정 혈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기라는 에너지가 흐른다고 봅니다. 이 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불균형해지면 각종 질병이 생깁니다.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를 심장의 기와 신장의 기가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우리를 활동 모드로 만듭니다.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으로 전환되어 휴식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전환 능력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걱정, 불안이 많으면 밤에도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계속 공회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의 특정 혈자리를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혀있던 기의 통로가 뚫리고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도 이제 이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수면제만 복용했고 다른 그룹은 수면제와 함께 매일 혈자리 자극을 병행했습니다. 8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자리 자극을 병행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무려 68% 개선되었습니다. 깊은 수면 시간도 평균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50분에서 18분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개월 후였습니다. 혈자리 자극을 계속한 그룹의 73%가 수면제를 완전히 끊거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수면제만 복용한 그룹은 오히려 약의 용량이 늘어났거나 여전히 같은 용량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 3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두 손과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세 곳의 혈자리는 수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장 강력한 지점들입니다. 이 세 곳만 정확히 알고 매일 밤 자극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수면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수면 스위치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자리는 바로 신문혈입니다. 이 혈자리의 위치는 손목 안쪽, 새끼손가락 쪽입니다. 손목이 접히는 선을 따라 새끼손가락 바로 아래쪽을 만져보시면 움푹 들어간 곳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곳이 신문혈입니다. 신문혈, 이 이름부터가 의미심장합니다. 신은 마음을 뜻하고 문은 문을 뜻합니다. 즉 마음의 문이라는 뜻이죠. 왜 이 부위가 수면과 연결될까요?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정신활동을 주관한다고 봅니다. 불안, 초조, 걱정이 많으면 심장의 기가 흐트러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신문혈은 바로 이 심장의 기를 안정시키는 핵심 스위치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부위에는 척골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을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혈압이 낮아집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실제로 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문혈을 자극하면 알파파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파파는 명상이나 깊은 이완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입니다. 즉 신문혈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뇌가 이완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왼손 손목을 오른손으로 감싸듯이 잡으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왼손 손목 안쪽에 신문혈을 찾습니다. 새끼손가락 바로 아래 손목 접히는 선에서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찾으셨나요? 이제 엄지로 그 부위를 천천히 눌러주세요. 이때 압력은 살짝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멍이 들거나 통증이 생길 정도는 과합니다. 편안한 압력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30번 돌려주세요. 먼저 시계 방향으로 30번,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30번입니다. 누르면서 동시에 호흡도 의식하세요. 누를 때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힘을 뺄 때는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호흡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왼손이 끝나면 이제 손을 바꿔서 오른손 신문혈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극해 주세요. 양손 모두 하는데 약 1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신 65세 이정숙 할머니는 이 방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걸렸는데 신문혈을 자극한 후부터는 20분 이내에 잠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손목을 누르면 신기하게도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품이 나오고 눈꺼풀이 무거워진답니다. 이것이 바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신호입니다. 신문혈은 특히 불안이나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탁월합니다. 낮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면 저녁에 이 혈자리를 자극해 주세요. 쌓였던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불안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혈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혈자리는 용천혈입니다. 이 혈자리의 위치는 발바닥 한가운데입니다. 발가락을 오므렸을 때 가장 움푹 들어가는 곳, 대략 발바닥 앞쪽 3분의 1 주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천이라는 이름은 용이 솟아나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에너지가 샘솟는 곳이라는 의미죠. 왜 발바닥이 수면과 관련이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발을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반사구가 모여 있습니다. 특히 용천혈은 신장의 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단순히 콩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의 근원, 정력의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려면 신장의 기가 충실해야 합니다. 신장의 기가 약하면 자주 깨고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발바닥 자극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조절한다고 설명합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심부 체온이 떨어져야 하는데 발을 따뜻하게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방출됩니다. 그 결과 심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잠이 오는 겁니다. 또한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의 긴장이 풀리고 이완됩니다. 특히 용천혈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용천혈을 자극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소파나 침대에 앉아서 하시면 편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에 용천혈을 찾습니다. 발가락을 오므렸을 때 가장 움푹한 곳입니다. 이제 엄지로 그 부위를 지그치 눌러주세요. 이때는 원을 그리지 말고 심장 박동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누르고 떼기를 반복합니다. 한 번에 3초씩 지그시 누르고 1초 쉬고 다시 누릅니다. 이렇게 50번 반복해 주세요. 그 다음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해줍니다. 양발 모두 하는데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만약 엄지로 누르기 힘드시다면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지압봉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발바닥에 대고 체중을 실어 천천히 굴려주세요. 하지만 처음에는 손으로 직접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압력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제 환자 중 한 분이신 71세 최영희 할머니는 35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가장 큰 문제는 차가운 발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발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양말을 2겹씩 신고 주무셔도 소용없었습니다. 할머니께 매일 밤 용천혈을 자극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할머니의 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용천혈은 특히 발이 차가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져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도 이 혈자리를 꾸준히 자극하면 개선됩니다. 또한 하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다리 부종이나 저림 증상도 함께 나아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세 번째 혈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혈자리는 바로 안면혈입니다. 이 혈자리의 위치는 귀 뒤쪽입니다. 귓뼈가 튀어나온 부분 바로 아래 목과 만나는 지점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시면 쏙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곳이 안면혈입니다. 안면이라는 이름은 편안한 잠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숙면을 위한 혈자리죠. 이곳은 머리와 목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뇌의 긴장이 풀리고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부위에 미주신경이 지나간다고 설명합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으로 뇌와 심장, 폐, 위장 등 주요 장기들을 모두 연결합니다. 이 신경을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낮아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실제로 안면혈 자극이 불면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국내 한 연구팀이 만성 불면증 환자 95명을 대상으로 8주간 매일 안면혈을 자극한 결과 무려 81%가 수면의 질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2분에서 16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안면혈 자극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손 검지손가락으로 양쪽 귀 뒤에 안면혈을 동시에 찾으세요. 귓뼈 돌출 부분 바로 아래, 목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찾으셨으면 두 검지로 그 부위를 동시에 천천히 눌러주세요. 이때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면서 누르면 더 효과적입니다. 압력은 중간 정도, 편안하면서도 자극이 느껴져 시 정도가 좋습니다. 작은 원을 그리듯이 30번 돌려주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손가락을 떼지 말고 그 자리에서 상하로 부드럽게 30번 문질러 주세요. 마치 귀 뒤를 쓸어내리듯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비법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면혈을 누르면서
동시에 깊은 호흡을 하세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세요. 이렇게 10회 반복하면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호흡과 함께하면 부교감 신경 활성화 효과가 2배, 3배가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신 69세 강민수 할아버지는 18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수면제를 바꿔가며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죠.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을 맞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안면혈 자극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실망하셨지만 저는 계속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해보세요.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약 없이 잠드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감격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제가 약 없이 잠을 잤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매일 밤 3가지 혈자리를 모두 자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11시에 주무시면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십니다. 이제 3가지 혈자리를 모두 배우셨습니다. 신문혈, 용천혈, 안면혈. 이 3곳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혈자리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22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최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 습관부터 조금 바꿔주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밤 9시 이후에는 물도 최소한만 드세요. 야간뇨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밤 10시가 되면 조명을 낮추기 시작하세요. 밝은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TV,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도 모두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킵니다. 이때부터가 수면 준비 모드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밤 10시 30분, 이 시간에 따뜻한 물에 발을 20분간 담그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됩니다. 족욕을 하면서 동시에 용천혈을 자극하면 더욱 좋습니다. 족욕물 속에서 엄지로 발바닥을 주물러 주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밤 8시, 이제 침실로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침실 온도는 18치 20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맞춰주세요. 침대에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혈자리 자극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문혈부터 시작합니다. 왼손부터 하세요. 오른손 엄지로 왼손 손목 안쪽 신문혈을 찾아서 1분 30초 동안 눌러줍니다.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 오른손 신문혈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때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불안을 모두 손끝으로 흘려보낸다는 상상을 하세요. 두 번째, 안면혈을 자극합니다. 양손 검지로 양쪽 귀 뒤를 동시에 2분간 눌러주세요. 깊은 호흡과 함께 하면서 머릿속을 비우세요. 낮 동안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온갖 생각들이 뇌에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긴장이 풀리면서 하품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이미 족욕하면서 용천혈을 자극했다면 2단계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만약 족욕을 하지 않으셨다면 누운 상태에서 손으로 용천혈을 가볍게 자극해 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편안히 누우세요. 누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복식 호흡을 10회 정도 하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세요.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전체 루틴이 약 5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단 5분입니다. 하루 중 5분도 여러분의 수면을 위해 투자할 수 없으신가요? 이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면제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멍이 들거나 통증이 생길 정도면 과합니다. 혈자리 자극은 편안한 압력이 핵심입니다. 기분 좋게 아픈 정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임신 중이시거나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하세요.
특히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이 심하게 불안정하신 분들도 먼저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 없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신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2주째부터 조금씩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히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 윤미경 할머니는 무려 25년간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할머니는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잠을 잘 수 없다고 굳게 믿고 계셨죠. 처음 이 혈자리 자극법을 알려드렸을 때 할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선생님, 25년간 약도 안 듣는데 손목 좀 누른다고 되겠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간곡한 권유로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첫 주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역시 안 되는구나 하시며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격려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일주일밖에 안 했잖아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렇게 2주째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2주째 되던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졸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약을 절반만 드시고도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3주째가 되자 할머니는 수면제 없이도 잠드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할머니는 밤 11시에 자서 새벽 5시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약 없이도 잘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윤미경 할머니는 완전히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매일 밤 3가지 혈자리를 자극하고 편안히 주무십니다.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지셨다는 점입니다. 낮에도 활기차고 기억력도 좋아지셨으며 소화도 잘 되신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가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정태호 할아버지는 중년 때부터 불면증이 시작되어 20년째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을 맞는 게 일상이었죠. 수면제를 먹어도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해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4주 만에 할아버지의 수면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2시간씩 뒤척이셨는데 이제는 15분 안에 잠듭니다. 깊은 잠을 자니 낮의 피로도도 확 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주변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전도사처럼 알려주고 다니십니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해. 너도 한번 해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22년간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며 확인한 진실입니다. 약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스위치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영상만 보고 끝낼 건가요?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는 분과 내일로 미루시는 분의 3개월 후 모습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좋은 수면은 건강한 노년의 기본입니다. 치매 예방도, 심혈관 질환 예방도, 면역력 강화도 모두 숙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수면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깊은 잠도 줄어들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충분히 좋은 수면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80대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이 방법으로 수면제를 끊고 편안한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혈자리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목 안쪽의 신문혈,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가라앉히는 혈자리입니다. 두 번째,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 신장의 기를 보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혈자리입니다. 세 번째, 귀 뒤의 안면혈, 뇌의 긴장을 풀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혈자리입니다. 이 3곳만 매일 밤 5분씩 자극해 주세요. 단 2주만 꾸준히 하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깊은 잠을 자게 되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혈자리 자극을 낮 시간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낮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되는 순간이 있으면 신문혈을 잠깐 눌러주세요.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안정됩니다. 오후에 피곤하고 졸릴 때는 안면혈을 자극해 주세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방법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약과 달리 의존성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수록 효과가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점점 본래의 수면 리듬을 되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더라도 일단 시작해보세요. 2주만 참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믿게 되실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속도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체질, 불면증의 기간, 현재 복용 중인 약의 양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모두 효과를 보신다는 점입니다. 제가 22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신 분들 중 효과를 못 보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 혈자리 자극법을 시작하시면서 동시에 약도 계속 드세요. 그러다가 2주, 한 달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때 의사와 상담하여 서서히 약을 줄여가세요. 급하게 약을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주마다 4분의 1알씩 줄여간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수면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밤을 편안한 잠으로 바꿔줘 줄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2주 후, 한 달 후에 다시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검증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낮 동안의 에너지를 높이는 혈자리 자극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수면제 없는 편안한 밤, 여러분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22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깨워주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밤 셔바럴 시 침대에 앉으세요. 그리고 첫 번째 혈자리를 누르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2년간 수면장애 환자들과 함께해온 은빛 뇌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